네, 두 번째 사례 발표 여수 동백원의 사례를 들을 건데 첫 번째 시간 아주 뜨거웠습니다. 생각할 것도 많았고 또 중요한 개념들도 우리가 살펴봤고 또 우리 유미영 원장님께서 워낙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즐거웠습니다. 즐겁게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을 보냈고 그 로덴만 해도 세 분 입주자의 상황이 다 다르고 지원하는 방법이 달랐는데 앞으로 이어질 발표들도 다 그럴 것 같아요. 동백원은 동백원 나름의 또 사정 상황이 있을 것이고 또 발표를 두 분 할 건데 두 분의 발표도 역시 입주자마다 상황이 다를 것이고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지원을 할 겁니다. 두 번째 발표에서도 저는 어떤 또 새로운 우리가 개념들을 아니면 중요한 것 사회사업다움, 인간다움, 사람다움 이런 것들을 찾아낼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동백원 발표를 황윤옥 실장님께서 해주시죠. 저희 그 박병은님이신데요. 이제 나이는 40대 초반, 올해 42살이시고 지체장애 1급이신데 특성은 지금 온몸에 그 근강직도가 굉장히 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으로 무슨 물건을 안아지면 스스로 이 물건을 놓지 못해요. 그래서 손으로 다른 손으로 이렇게 떼어줘야지만 그 손이 자유롭게 될 수 있고 또 어떤 것들을 또 잡을 때 이렇게 손에 또 이렇게 쥐어주도록 거의 이렇게 해야지만 좀 움직일 수 있는 분입니다. 솔직히 선생님들이 많이 그렇게 하셔요. 이게 다 들어서 이렇게 좀 이동을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병원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돌덩어리처럼 무겁다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강직이 심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또 몸도 이제 약간 휘어져 있고요. 저분은 그래도 아주 중증 장애가 있으시지만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저런 또 손재주가 있으셔서 전동 휠체어를 개조해서 발판을 펴가지고 그 위에 합판을 대고 그 위에 조정기를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오른쪽 발과 발가락을 이용해서 직접 운전을 해서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 하루에 일과는 일어나서 전동 휠체어에 바로 탑승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기 몸인 거죠. 이제 본인의 몸인 거죠. 그게. 그리고 이제 병은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늦가기 학생이죠. 특수학교 고등부에 재학을 하고 있는데 학교 다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학교 가는 아침 시간 굉장히 기다리시고 방학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개학 날을 오히려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아침에 늘 깔끔한 모습으로 학교에 가고 싶다고 당사자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저희는 머리를 감습니다. 병은 씨 같은 경우에는 아침마다 머리를 감고 그리고 면도도 합니다. 그 전날 머리를 목욕을 하면서 감더라도 아침에는 학교 가기 전에는 꼭 머리를 감습니다. 굉장히 저도 청결해. 그렇게 해요. 네, 저녁에는 샴푸, 네, 네. 아침에는 린스. 네, 그렇게 해서 머리를 이렇게 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를 2번 감았을 때 개운하다고 하셔서 이거 샴푸량을 적절하게 조정해서 2번을 샴푸를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지금 한 번에 그냥 됐다고 오케이 하셔서 한 번 했지만 2번에 걸쳐서 이렇게 감는 경우가 좀 많으시고요. 몸이 많이 지금 굽어 있고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저기 방수 베개를 받쳐놨습니다. 이제 적절한 좀 보조기구가 있으면은 여쭙고 저희도 그런 쪽으로 좀 다시 다르게 지원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방수 베개를 이용해서 그 위에 머리를 조금 뒤로 빼서 두고 지금 목욕 침대는 조금 머리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이 배수구 쪽으로 빠지게 되고요. 처음 샴푸를 할 때는 이제 조금 청결을 위해서 이제 조금 오염물을 제거하는 정도라면 이제 2번째 샴푸하고 할 때는 좀 많이 두피 마사지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병은 씨 특징이 늘 저렇게 짧은 머리를 좀 고수하세요. 그래서 자주 감아도 본인도 부담 없고 실은 지원하시는 선생님들도 직원들도 부담 없으라고 하는 아마 우리 병은 씨의 배려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미안하기도 하고 참 죄송하기도 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머리하고 저렇게 이제 머리를 헹구고 있고요. 지금 영상에 소리는 나오지 않지만 계속 물어봅니다. 지원하면서 계속 물어봅니다. 물 온도는 어떤지, 지금 좀 시원한지, 뭐 안 닦인 부분은 없는지 계속 확인을 하면 말씀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시지만 끌어오르는 목소리로 그래도 대답을 해주십니다. 어쩔 때는 눈을 깜빡여서 표시를 하기도 하고 어떤 방향을 지시할 때는 또 혓바닥으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의사소통 기구는 따로 쓰지 않으시고 그 발판, 아까 전동 휠체어를 발로 운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운전대 옆에 보면 핸드폰이 부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발가락으로 그 작은 자판을 찍어서 저에게도 카톡을 보내주시고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소통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대한 병은 씨 머리 감기를 지원할 때는 편안한지, 이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샴푸를 쓸지, 뭐 아주 특별하고 좋은 샴푸를 쓰는 건 아니지만 뭐 모근 강화 샴푸를 쓸지, 아니면 뭐 두피 케어 샴푸를 쓸지,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여쭤보고 지원을 합니다. 네. 이분이 머리를 감는 목적은 우리 로뎀의 네. 사례 얘기할 때도 우리가 네. 나눴지만 첫 번째는 청결이고 네네. 또 두 번째라고 할 수 있나? 중요한 목적이 등교네, 등교. 네, 그렇죠. 그 네, 머리 맞습니다. 감기 지원의 목적은 등교. 네네. 학교 갈 때 멋있게 네. 가야 되니까. 네. 저도 오늘 박스까지 말하고. 그래서 머리 감기 할 때 이제 늘 여쭤봅니다. 그 면도를 할 것인지도 여쭤봐요. 네. 네. 이제 뭐 수염이 어떤 날은 또 많이 좀 덜 난 날은 이렇게 패스할 수도 있겠지만 면도하는지 여쭤봐서 면도까지 같이 이렇게 합니다. 개별 질문에도 있는데 선생님께서 발표를 하셔가지고 네, 제가 네. 질문하자면 네. 제가 그 동영상을 이전에 볼 때도 오늘 볼 때도 네. 여기가 샤워실 내지는 네. 뭐 샴푸실 같아요. 예, 맞습니다. 공동에. 네. 그리고 샴푸나 샤워 용품이 예.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것이. 예.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네. 공동으로 쓰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네. 개별로 이렇게 바구니에 수납함에 개별로 나눠서 네. 그렇게 하시죠. 다 개별로 쓰는 건 아니고요. 공동으로 쓰는 것도 있고 일부 소수 개별로 쓰는 것도 있습니다. 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찍을 때는 공동으로 쓰는 것 중에 어떤 특성이 있는 샴푸를 쓸 것인가 두 가지 중에 여쭤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찍었었고요. 네. 저는 이제 우리 가족들끼리는 거의 공동으로 쓰잖아요. 네. 우리 집에 네. 뭐 부모 집에 아주 특별한 누나가 있다든가 네. 딸이 있지 않는 한 네. 공동으로 쓰죠. 네. 그런데 시설 입주자분들은 그런 또 관계는 아니잖아요. 네. 한 방에 살거나 한 집에 살거나 네. 아니면은 단체로 뭐 10명, 20명이 산다고는 네. 하지만 아마 우리가 기숙사 생각을 해보면 기숙사에 사는 사람들은 혈연 관계, 가족 같은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다 각자 샴푸를 갖고 네. 쓰는 거예요.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네. 이걸 또 각자 집이 방이 개별실이거나 하면 좀 각자 구비를 해두고 구분을 할 수 있지만 네. 그렇지 않으면 얼마쯤 공동으로 쓰기에는 네. 할 것 같아요. 일단 저희는 그렇죠. 개별 30명이 각자 그 목욕 바구니가 있고 그 안에 각자 샴푸와 린스가 있습니다. 어때요? 로뎀은 어떻습니까? 각자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솔직히 시설에 후원 들어오는 물품들이 생필품들이 네,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특별히 두피 케어를 해야 되거나 이런 분들은 개별의 비용으로 각자의 물품을 사지만 그 외 나머지 분들은 시설에 후원이 들어온 샴푸나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어때요? 저희는 저희도 그 로뎀 원장님 말씀처럼 샴푸랑 그런 세면 도구 같은 것들이 후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두피가 좀 많이 간지럽거나 그런 좀 지루성 두피염이나 있는 아동들에게만 이제 그 특별한 샴푸를 구매해서 그 아동의 전용으로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제가 또 이런 형편이 있죠. 우리 형편이 시설에 좋은 마음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도 샴푸나 비누 이런 걸 후원하시려고 하면
말씀을 드려요. 이게 개별 용품이라서 세트로 후원을 하실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 제품을 세트로 뭐 30개, 50개, 100개 이렇게 저희가 그러면 각자 쓰는 샴푸를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을 다 구비하실 수 있냐? 그럼 당연히 불편해하죠. 예, 그걸 어떻게 이 매장 가서 이 샴푸 이 샴푸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샴푸를 하기는 어렵겠다.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기는 어렵겠다. 뒤에 어떤 말을 하냐면 그렇게 각자 쓰세요라고 다시 묻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우리가 이제 어떤 형편에서 얼마쯤 가구 단위의 공동의 샴푸나 어떤 샤워 용품을 쓸 수는 있지만 30명이 같이 쓰는 이런 개념은 조금은 우리가 이제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냐. 후원하시는 분들한테도 샴푸는 개별 용품이거나 가구의 용품이라서 그분들 기호가 있는데 이 기호를 다 맞춰야 된다 우리가. 근데 그걸 맞춰줄 수 있냐고 대물해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샴푸를 한 종류를 갖고 오면 되는구나 하는 인식을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샤워볼 같은 것도 네. 저희 잘 몰랐을 때 좀 부끄러운 얘기를 하면 초창기에는 그 샤워볼 몇 개 안 되는 걸 다 같이 사용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이용인분 중에 그 피부 트러블이 있는 분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부끄럽게 그냥 솔직하게 그냥 터놓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네. 없는 거예요. 이 이용인분이 있었는데 다른 이용인분이 생긴 거죠. 이게 뭘까? 아니, 두 분이 접촉을 하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이분하고 이분이 같이 접촉을 하려면 누군가가 매개가 되지 않는 이상 이분하고 맞닿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게 옮아서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해보니 샤워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지, 가족끼리는 같이 쓰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잘 같이 안 쓰는 용품들은 30개면 30개가 다 따로 있는 게 맞겠다. 지금 샴푸랑 굉장히 그냥 일맥상통한데 그걸 따로 쓰는 게 맞지 같이 쓰는 게 안 되겠다 해서 영상 보시면 쭈르륵 달려있어요. 원래는 바구니에 다 넣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샤워볼은 또 물이 빠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구니에 넣으면 바구니 밑이 다 젖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벽에다가 샤워볼을 이렇게 다 걸어놓는 형태로 이제 바꿔놓기 시작했어요. 네. 우리가 개별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개별화가 개인의 활동의 개별화도 있지만 어쨌든 거주시설이 기본 기능이 이제 거주자로서 주거의 기능인데 주거의 기능 안에 담겨있는 많은 일상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죠. 씻고 먹고 자고 내가 휴식을 하고 이런 것들의 개별화도 우리가 좀 써봐야 되고, 근데 구조가 또 뭐 구조 자체가 개별실이나 어떤 소그룹으로 안 돼 있으면 한계는 있겠지만 할 수 있는 만큼은 개별하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직원이 자기의 기술대로만 아니면 자기의 생각대로만 자기의 느낌대로만 지원하는 것은 실은 진정한 그 상대방을 위한 지원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방 이용인 분이 못 알아듣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 하신다 하더라도 어떤 정보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드리는 과정에서 직원이 한 번 더 스스로도 생각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은 저희도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 보면은 아이가 말을 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해도 부모들이 계속 묻고 거기에 대해서 또 스스로 답하면서 아이의 그 기분을 또 생각하고 그 입장을 생각하는 것처럼 직원들도 마찬가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를 더 드리고 그 상황을 살피고 자기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정말 그분에게 맞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백원에는 실은 굉장히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직감적으로 경험상으로 물 온도를 굉장히 잘 맞추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제 그러나 가끔 온수를 틀어놔도 약간 수온의 변동이 있을 때는 한참 동안 틀어서 온도를 좀 맞추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팔꿈치, 아이를 씻기듯이 팔꿈치를 담궈서 체온에 좀 근접한 온도를 이렇게 맞추기도 하고요. 이제 체온보다는 좀 낮겠죠. 이제 적정 온도가. 그다음에 이용인분의 그날의 컨디션이나 계절적인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그 가감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사례를 영상을 4분의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4분의 영상을 찍었는데 이제 그 영상을 찍고 나서 직원분께서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제 손이 이렇게 빠른 줄 몰랐어요. 손길이 거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하는 건데도 몰랐네요. 화면을 보고 알았어요. 이 말씀을 하시기에 좀 많이 좀 다 공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찍어서 한 번씩 보는 게 필요하겠구나. 영상을 찍어서 결국은 본다는 것은 역지사지로 역할을 바꾸어 보는 것과 약간의 간접적인 체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막상 평소에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당사자께서는 많이 불편하셨겠구나. 이게 공통된 의견이었고요. 다시 가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다. 네. 정말 처음에 머리 감기로 워크숍을 한다고 해서 더 다른 중요한 것도 많은데 뭘 해야 되나, 어떤 우리에게 머리 감기라고 했을 때 뭘 말해야 되지, 무엇에 중점을 둬야 되지 라고 고민을 했는데 영상 찍고 의견을 나누고 하다 보니까 머리 감는다는 게 그냥 기술적으로 그냥 기능적으로 머리 감는 거에 국한되지 않는구나. 그 사람의 하루의 기분을 좌우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건강과 직결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 대외 활동과 또 연결이 될 수 있겠구나. 조금 더 나아가서 이분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시고 어떤 활동에 좀 가치를 두고 계시고 이런 부분까지 조금 더 확장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것을 배울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